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보통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두 단어인데요. 일, 직업. 얼핏 들으면 그냥 똑같은 말 같기도 해요. 그쵸?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의미로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이라는 건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해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남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런데 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다 직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의 의미는 일 중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활동입니다. 자, 일단 일 중에서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일을 하고 뭘 받죠? 네, 돈을 받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야 그게 또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은 매일매일 요리를 해요. 선생님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선생님이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맛있는 블루베리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일일까요? 네, 이거는 일은 맞아요. 일단 선생님도 먹고 또 선생님 가족들도 나눠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 활동을 한 거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집에서 요리를 한 게 직업일까요? 아니겠죠. 직업은 아니에요. 왜 직업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요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가족한테 이걸 이렇게 주면서 자, 이제 먹었으니까 돈 내!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네, 그냥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애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야지 하면서 식당에서 요리를 했어요. 자, 이거 일일까요? 네, 일이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이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업일까요? 그쵸, 이제는 직업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집에서 했을 때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 그건 직업이에요. 왜죠? 네, 이 요리로 선생님이 돈을 받죠.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식당에서 요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직업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식당을 차렸더니 너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선생님이 잘하는 요리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한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일일까요? 네, 일이죠. 나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걸 수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이고요. 직업일까요? 직업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왠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돈을 벌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경제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일이라는 거는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 직업들 속에서 서로 매일매일 도움을 주고받아요. 다른 사람한테서 물건을 받을 때도 있고요. 서비스를 받을 때도 있고요. 수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도움의 대가로 우리는 뭘 내죠? 돈을 내죠. 그게 이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 직업으로부터 어떤 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바로 의식주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는 옷이고요. 식은 밥 먹는 거 밥, 식사, 그 다음에 주는 집입니다.
한번 우리 의식주랑 관련된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옷이랑 관련된 직업부터 볼까요? 자, 일단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옷을 디자인하는 맨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가 있고요. 이 디자인한 옷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는 생산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이제 상점으로 가서 여러분한테 팔리는 거잖아요. 네, 옷을 파는 판매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옷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누가 갖다 주세요? 택배 기사님들이 갖다 주시죠? 네, 택배 기사님도 직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옷 말고요. 연예인들 옷 많이 빌려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의상을 책임지는 의상 코디네이터도 있죠. 그쵸? 이렇게 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밥 먹는 거, 밥이랑 관련된 직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밥 하면 어떤 직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쌀을 짓는 농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자랑, 네, 해녀분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해서 해산물을 수확을 해오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리하고 싶지 않을 때 사 먹죠. 네, 우리 사 먹을 때 밖에서 요리사도 있고요. 식당 주방에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그걸 갖다 주는 우리한테 서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종업원, 식당에 종업원도 있고요. 또 선생님 밖에서 밥만 사 먹지 않아요. 커피도 사 먹어야죠. 네, 커피를 전문적으로 내리는 사람 뭐라고 하죠? 네,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누가 밥을 책임지고 해주시죠? 네, 학교에는 영양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영양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집과 관련된 직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집 같은 이런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 누구죠? 네,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있죠. 그 다음에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구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가구를 디자인하는 가구 디자이너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거래할 때 이 집과 관련된 거래 전문가가 누구죠? 네, 바로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우리 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건물들을 지키는 사람 누군가요? 네, 바로 경비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하수구가 터졌어요. 자, 우리 누구를 부르죠? 네, 바로 대관공 같은 그런 수리 기사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았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중에서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직업의 의미를 위에다가 띄워줄게요. 직업의 의미는 일 중에서 일이라는 거는 뭐였죠 또? 나랑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였죠? 일 중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거, 요게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직업은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맨 왼쪽에 있는 도둑부터 같이 볼게요. 여러분, 도둑은 과연 직업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디서 걸려요, 여러분? 이건 일단 일이라고 볼 수조차 없어요. 일은 나랑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이 훔치는 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만 도움이 돼요? 네, 자기 자신한테만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죠. 이런 법을 어기는 행동은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부. 과연 주부는 직업일까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르면 직업이 아니에요. 왜 직업이 아닐까요? 네, 경제적 보상 여기서 걸리죠. 주부가 가사, 그러니까 집안일을 한다고 누군가한테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르면 주부는 직업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사 도우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 요거는 직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경제적인 보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주부는 직업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부는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른 직업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는 뭐 이런 퇴근이라는 게 있는데 주부는 퇴근이 없죠. 일의 끝이 없어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거는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건데 이거를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그냥 혼자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주부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직접 집안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효도를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건물주. 여러분,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장래희망에 건물주를 써서 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주 직업일까요? 네, 건물주도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건물주도 돈 벌잖아요. 왜 건물주가 직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건요,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말해요. 근데 건물주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땅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학생이 있네요. 여러분 같은 학생. 자, 학생은 직업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고 돈 받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이면서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 자체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하루 깜짝 알바생. 자, 요거 직업일까요? 네, 요것도 직업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이 정의에 나와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 깜짝 알바생이라는 건 언제만 한 거예요? 하루만, 네, 하루만 한 거죠?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였어요.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열심히 찾은 학생들이 있다면 네, 사기당한 기분이시겠죠? 네, 사기꾼 직업일까요? 아니겠죠? 도둑이랑 똑같아요. 직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